네, 5단원 연습 문제 중에 5번부터 5-5번. 지금 fx라는 함수가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인데 9분의 1 곱하기 절대값 4차 함수구만. x 세제곱 x 더하기 4. 요 4차 함수에 대하여 다음 두 개의 극한값의 곱이 0 이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h가 0 뿔로 가고 있고요. h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x. 또 하나는 h가 0 마이너로 가고 있죠. h분의 fx 똑같은 식. 이 두 개의 곱이 0 이하다라고 했는데 이 0뿔이 없으면, 플러스 기호가 없으면 이게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기호 그대로죠. 이도 마찬가지고. 그럼 0뿔이 붙었다는 거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게? 0의 우미분계수. 도함수 중에 이 도함수 중에서는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네. 우미분계수, 오른쪽 도함수가.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f'x인데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 좀 이해가 안 가나?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x 빼기 1의 절대값. 이게 어떤 함수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 함수는 알다시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1에서 꺾이는 모양이고 1 오른쪽은 기울기가 얼마짜리? 1짜리죠? 1 왼쪽은 기울기가 얼마짜리죠? 이건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그건 이해 가죠? 1보다 오른쪽 점에 h가 있어서 폭이 h만큼 되는 곳이 있어서 그럼 얘는 좌표가 1 플러스 h. 이때 h는 양수를 의미하고요. 이해 가나요? 요점과 요점 1,0을 고정점으로 놓고 요점을 동점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시키면 둘 사이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무조건 1입니다. 이건 이렇게 가까이 보내지 않아도 무조건 1이거든요. 가까이 보내도 1이고 떨어뜨려 놔도 1이죠. 기울기 어차피 1짜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폭이 h고 f의 1 더하기 h에서 f1을 뺀 값. 이거의 극한인데 이게 사실은 h가 내가 이미 이걸 줬잖아요. 양수라고. 그쵸? 그러니까 0에 다가가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다가가는 개념입니다. 지금 개념이. 이해가요? 이미 h값 양수라고 해서 이 길이를 h라고 했기 때문에 h는 양수라는 게 이미 담겨있으므로 내가 0에 가까워지는 극한이라고 썼지만 정확한 의미는 0의 우극한이 되겠죠. 이 의미가. h는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이해 가나요? 그럼 반면에 이제 왼쪽에 이렇게 폭을 h라고 놨을 때 마찬가지 이때도 h는 양수입니다. 그럼 이때 이 좌표는 이제 x좌표는 1 빼기 h가 될 거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쵸? 이걸 기호로 쓰면 뭐가 되는 거냐면 f1 빼기 h에서 f1을 뺀 값에 폭 h는 나오는 거. 이해 가요? 네, 이거의 극한이 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h는 길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겁니다. 이건 이해 가나요? h는 어차피 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죠. 그리고 이 분모도 이거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1 빼기 h에서 1을 뺀 값이라서 이게 마이너스 h예요. 분모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근데 이거를 내가 부호를 바꿔볼게. h 대신에 뭐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부호를 바꾼 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h가 0뿔 0의 우극한이 가까워지면은 t로 봤을 때는 0의 좌극한 아닌가요? 부호가 반대인데. 그쵸? 그래서 t로 본다면 0의 좌극한일 거고요. 마이너스 h라고 썼으니까 이거를 t라고 쓰면 되겠네. 여기도 마이너스 h니까 플러스 t라고 쓰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개념을 h로 쓰면요. 요게 오른쪽에서의 다가오는 점의 그 기울기, 이거는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의 기울기인데, 편의상 요거 느낌을 이렇게 마이너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치환을 했거든, 내가 이렇게. 그럼 요것도 분명히 좌의 느낌이란 말이야.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의 접선의 기울기 개념. 이해가? 그럼 얘랑 비교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 똑같은데 여기가 마가 붙느냐 여기가 뿔 붙느냐의 차이 아닐까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같은 미분계수,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한 점에서 미분계수 구할 때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에 이렇게 다가온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것을 다른 말로 우미분계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편의상 특정한 점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왔으니까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다 이거야. 이렇게 쓰는 것도 미분계수인데 A보다 오른쪽 미분계수, 이걸 다른 말로 우미분계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기존에 정했던 방법과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여기다 뭐만 쓰면 돼요? X에다가 A 뿔 요거만 쓰면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H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H에 영향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썼던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가? 여기다 뭐만 쓰면 돼요? 여기다가 뿔만 쓰면 돼요. 이렇게. 이게 오른쪽 미분계수라고. 이해 가니? 그리고 왼쪽 점이 다가와서 이렇게 둘 사이 연결하는 기울기를 구할 때는 좌미분계수라고 해서 편하게 쓸 때는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좌미분계수. 내용을 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값이 같을 때 뭐라고? FA 플러스 값과 F'A 마이너스 값이 같을 때 우리는 보통 그냥 퉁쳐서 이렇게 쓴다 이거지. A에서의 미분계수 이런 식으로. 지금과 같이 이쪽 기울기도 2분의 1, 이쪽 기울기도 2분의 1이 하면은 그냥 통째로 2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야. 이해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그래서 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 이 개념입니다. 이게. 그렇게 본다면은 얘네들이 뭐겠냐는 거예요. 의미상. H 풀 붙었잖아요. 이거 오른쪽 미분계수. 이건요 왼쪽의 미분계수. 곱한 값이 음수라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왼쪽과 오른쪽은 접선 기울기가 뿔, 뿔 이렇게 반대로 나온다는 거야. 어떤 특정 점을 기준으로. 이해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럼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부드러운 곡선 모양이면 이쪽도 기울기 2분의 1이고 이쪽도 기울기 2분의 1이면 둘 다 양수 아니냐고요. 보다시피. 다시 말해서 미분 가능할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아까처럼 이렇게 꺾기 모양이 있어서 오른쪽에서 다가가니까 기울기 양수인데 왼쪽에서 다가가면 기울기 음수네.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두 개 곱한 값이 음수가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뭐 등호도 있으니까 0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값도 허용되는 거죠. 왜냐면은 양수와 0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는 양수고 왼쪽이 기울기, 우미분계수는 0이고 곱하면 0 나오잖아. 그치?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해서 이 극한 값이 성립해요 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로 봤을 땐 어떤 상황이냐는 거냐면, 그래프로 봤을 때 이게 꺾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서 다가온 요 오른쪽 접선 기울기는 양수인데 왼쪽에서 다가온 이 접선 기울기는 음수라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으로 곱하면 0이야. 또는 뾰족하지, 뭐 뾰족한 모양 상관없고, 또는 이제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생긴 것도 극대값 이런 것들. 왜냐면은 왼쪽에서 기울기도 0, 오른쪽도 기울기도 0이기 때문에 한쪽이 0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가 한쪽만 0 나와도 상관없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건 좀, 이쪽은 기울기가 음수인데 이쪽은 접선 기울기가 0이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요. 이해가?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냐면은 이 그래프 중에 요런 게 등장하는 곳을 찾아라 라는 문제라는 거지. 이게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의 곱이 0 이하이므로 0 나오는 곳을 찾던가 음수 나오는 곳은 결국 좌우가 부호가 반대. 왜? 이렇게 꺾이니까. 부드러운 곡선일 때는 항상 오른쪽도 양수고 왼쪽도 양수기 때문에 혹은 오른쪽도 음수고 왼쪽도 음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모양이 요 그래프에서 몇 번 나올까? 일단 요거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요거 안에 있는 모양 4차 함수예요. 절편값은 0과 마이너스 4죠. 0이 3중근이고 마이너스 4가 한중근입니다. 한근입니다. 마이너스 4는 관통할 거고요. 0에서는 기억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관통과 접하는 게 동시에 벌어지는 모양이니까. 이해가? 이거 안에 있는 것만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곱하기 9분의 1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림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x축이 있어서 아이고 이씨 이렇게 있어서 여기 절편 자리가 마이너스 4 관통했죠? 여기 0자리 0은 이렇게 관통하면서 접하죠. 자, 이거의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은 아래쪽을 꺾고 올리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아이고 대책 없네 이거. 이렇게 이해 가나요? 이 파란색처럼. 그러면 이 파란색처럼 나온 그래프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겁니다. 일단 여기 꺾이는 거 보이나요? 여기 접선격이 0 나오는 거 보여요? 여기 접선격이 0 나오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요 점들은 방금 얘기한 저 리미트 곱하기 리미트 값이 0 나오는 값들인 거고 얘네 둘은. 여기 같은 경우는 리미트 곱하기 리미트 값이 음수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죠. 얘가. 알아들음? 그래서 못 찾는 거야?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니까 요 좌표 마이너스 4, 요 좌표 0 그리고 이제 이 좌표를 찾아라죠. 이 좌표가 뭡니까 결국? 이 극소가 되는 값 좌표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 4차 함수의 극소점 찾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그냥 편의상 그냥 4차 함수를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9분의 1 곱하기 x 세제곱 x 플러스 4 또는 9분의 1을 무시하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 함수의 극소값 찾기니까 미분 때려볼까요? 3x 제곱 곱하기 x 더하기 4와 플러스 x 세제곱 곱하기 요거 미분한 건 1이죠. 요거 0 나오는 거 찾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x 제곱으로 묶으면은 앞에는 요거 3만 남죠? 3x 플러스 12와 요거 x가 남자 이게 그쵸? 이해 가요? 4x, x가 마이너스 3 나오겠다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3일 거란 얘기야. 또 하나는 0 여기고요. 도함수 0 되는 곳, 접선 기울기 0 되는 곳은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라고요.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걸었으니까 요거네. 이해가 가. 이해가 가니 안 가니? 이 리미트 얘기 다시 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플러스 오른쪽 미분계수.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이거는 왼쪽 접선의 기울기. 오른쪽과 왼쪽이 다른 부호가 나온다는 거는 꺾였다는 거겠지.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부드러운 곡선이면 같은 값 나오지 않겠어? 미분 가능한 거면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조건 양수겠죠. 제곱이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음수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부호가 나온다는 얘기는 꺾였다는 얘기. 또는 등호가 있잖아. 0 되는 것도 있는 거는 이렇게 극대극소 같은 자리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자리 그렇게 해서 나온다 이겁니다. x좌표는 마3, 마4, 마3, 0 이거 참고로 옛날 그 기출문제 약간 변형이거든요. 이게 수능 기출문제 약간 변형입니다. 이게 그때 애들이 요걸 보고 조금 황당해 했죠. 이게 뭐야? 라는 식으로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는 거 그게 5-5번입니다. 되게 많이 설명을 했죠. 내가 얘기했듯이 이 단원이 제일 중요해요. 5단원이. 미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원이 여기입니다. 극대극소 관련된 해석 문제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해석이잖아. 이 극한이 의미하는 게 뭔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서. 5-6번.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나 나와 있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만족시키는 3차 함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fx를 이렇게 쓸게요. fx를요. 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최고차항 계수는 1인 3차 함수가 있다는 거고 극대값을 gt라 하자고 했어요. 극대값을 gt라 하자. 그 다음에 조건 하나는 f에 3t가 0 나오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더하기 3에 fx를 곱한 값이 0 이상입니다. 이 둘을 통해서 나머지 뭐 gt 이퀄 108을 만족시키는 t를 구하셔. 이게 문제인데 뭐 뒷얘기는 나중에도 상관없고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fx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보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자, 다시 봅시다. 문제에서 요거 분명히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였어요. 그렇다면 이 전체는 분명히 4차 함수겠죠? 이해 가요? 4차 함수의 모양을 떠올릴 수 있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예요. 그쵸? 왜냐면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x 한 번 더 곱하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양수니까 윗니빨들. 기억나? 윗니빨, 어금니, 송곳니, 앞니. 근데 그 좌표값이 0 이상이어야 돼. 뭔 얘기야? 그래프는 전부 다 x축 위에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얘가 있어. 4차식인데. 그럼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3을 절편으로 일단 가져야 돼. 4차 함수가. 근데 마이너스 3을 절편으로 갖는 4차 함수가 이렇게 관통하는 모양이 나온다면 이 4차 함수가 어떻게 다 0 이상이죠? 이렇게 0 이하 부분도 존재하는데.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미 관통하는 곳 하나 나왔잖아. 마이너스 3자리. 그치? 관통하면 안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모양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통 접하는 것도 안 될 거고. 내려가는 순간 망하는 거야. 게임은 무조건 0 이상 위로만 그릴 거니까 x축.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거야? 마이너스 3에서 접해야 돼. 즉 마이너스 3 자리에서 이런 모양이 2번 나와야 한다는 거거든요. 최소한. 근데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무슨 얘기야? fx가 요거 하나 갖고 있을 거란 얘기죠. 인수를. 그래서 fx는 어떨 것이다? 분명히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것도 있을 거야. 그치? 다른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3차 함수니까 여기 2차식이 더 추가로 있을 거란 얘기지. 근데 2차식이 마찬가지게 인수분해가 돼. 예를 들어서. 된다면 이렇게 또 관통한 모양 나올 거 아니야. 이쪽에서. 이쪽은 접했는데 이쪽에 관통한 모양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나온다면 기껏해야 제곱 모양이 나오던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거. f3t는 0. 이거 뭔 얘기죠? f3t가 0이라는 얘기는 fx가 이런 모양 하나 있을 거란 얘기 아닌가? 이렇게. 이런 모양 하나? 이해가요? 이런 게 하나 있어야지 f3t는 0일 거 아니야. 이거 나머지 또 이렇게 있을 거고. 그치? 그래 f3t는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3t 자리에서 또 이렇게 관통해버리면 안 되지 않나? 3t랑 마이너스 3이랑 같을 수 있나요 혹시? 그럴 수 없죠. 얘 때문에. 3t는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어. 왜? t가 마이너스 될 수 없지. 왜? 크다고 했으니까 그거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것도 따로 절편인 거예요. 이 절편 따로, 이 절편 따로인 거죠. 근데 절편이 따로따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x축 이상이 되려면 얘 역시 제곱 모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식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x 더하기 3 하나와 x 빼기 3t의 제곱 이렇게 말이죠. 이게 fx의 식인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딱 곱해봐. 이게 어떤 모양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부 다 x축 위에 있는 게 맞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킨다고. 이해 가나요? 자, 이렇게 해서 fx식을 알아낸 거죠. 얘는 참고로 어떻게 생긴 그래프입니까? 하면요.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3t죠. 당연히 3t가
마이너스 3보다 커요. 방금 처음에 얘기했듯이 t가 마이너스 3보다 크기 때문에 3t가 오른쪽에 있고 마이너스 3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3에서는 관통하고 3t는 접하는 모양이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기죠. 3t 함수 그래프가. 이해가요? 이게 y나 fx라는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고요. 됐어? 그래서 뭐라서 문제에서 방금 극대값이 gt예요라는 얘기는 여기에 y좌표가 gt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x 좌표를 찾아야겠다. 그치? 그걸 대입한 값이 gt니까. 여기 찾는 방법 할 수 있을까? 예전에 했는데. 극대, 극소, 변곡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점 자리, 그리고 여기 극소를 턱 지나가는 모양일 때 절편 자리. 요 넷의 간격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길이가 얼마죠? 전체 길이가? 3t 더하기 3 아닌가요? 얘가? 그럼 요거 한 칸이 t 더하기 1이라는 얘기거든요. 얘가 t 더하기 1, t 더하기 1, t 더하기 4, 3t 더하기 3.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겠냐고? 마이너스 3에서 t 더하기 만큼 커졌으니까 여기 t 빼기 2가 되겠네요. 좌표가. 이해가? 그래서 함수 f에 뭘 대입한 값이? t 빼기 2를 대입한 값이 극대값인 gt라는 거야. 이렇게 찾아도 되고 뭐 안 되겠으면 이거 미분해서 찾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 함수에 t 빼기 2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t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t 더하기 1 맞나? 그 다음에 x 빼기 3t 여기다 t 빼기 2 대입했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t 빼기 2 맞나요? 그렇죠? 이 제곱 이렇게. 이게 gt라고요. 그리고 그 gt가 얼마가 되는 값이더라? 108 되는 값이잖아. 이게 108이라고 이렇게. 근데 요게 뭐랑 같지 이게? 이게 2배의 t 플러스 1 제곱이랑 같은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는 4 곱하기에 t 플러스 1, t 플러스 1 제곱이니까 총 t 플러스 1 세제곱이죠? 이렇게 계산한 값이 108 나온다 이거예요. 나누면은 얼마야? 그러면 세제곱해서 27 나오는 건 3밖에 없잖아. 그치? t 플러스 1은 3이고 t는 2가 되겠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라고 했지만 그걸 우리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풀지 않습니다. 일단은 요것만 놓고 킵 해두는 거예요. 일단 잠시 대기. 그리고 이 두 내용을 통해서 fx를 한 번에 딱 만들어낸다 이거죠. 이렇게.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저번에 배웠던 겁니다. 1차 인수일 때는 관통, 제곱 인수일 때는 접하기, 3차 인수일 때는 제곱하면서 그러니까 접하면서 관통하기. 그걸 적당히 활용해서 이거 보면 4차 함수인데 무조건 x축 이상만 존재해야 돼요. 이미 절편값 하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요것도 제곱이고 요것도 있다니까 요것도 제곱이고 두 번 제곱인 걸 이용해서 식 만들어내고 원래는 요것도 극대값 찾기 위해서 요거 미분 때려가지고 증간표 만들고 막 해야 되거든. 근데 그 과정을 확 줄인 거죠. 이렇게 비율이 같아요라는 걸 이용해서 확 줄였습니다. 그 과정을. 그래서 대입한 값이 극대값인 gt다.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gt라는 얘기니까 저 함수에 뭘 대입해야 gt일까? 나머지는 그냥 단순한 3차 방정식. 요즘 기본 수능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기본 수능. 너무 쉬운 거 말고 좀 풀만한 레벨. 한 어려운 3점이나 좀 쉬운 약간 중간 단위의 4점까지도 이런 걸 요구해요. 주어진 요 정보를 통해서 함수를 만들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세제곱 쓰고선 ax제곱 더하기 bx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읽고선 그런 거 개념을 만들어내려면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관통 접하기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수업 시간에 책에 없는 내용 살짝 흘리고 넘어가는 것들 다 쓸 줄 알아야 이 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보다시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이 혼자 풀라고 하면 못 풀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아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를 배워야 되는 건데
너희가 숙제를 안 해갖고 오면은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연습 문제 하겠지. 9번 문제.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2차 함수는 아래 블록하고 절편이 A와 C예요. 2차 함수는 fx고요. gx는 여기 A점을 지나가죠.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교점이 D고요. 이 2차 함수의 극소 자리겠죠. 아마도 B자리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1차 함수인 gx입니다. 거기 써있네요. f'b는 제로다라고. f'b, 즉 여기에서의 접선 기울기 0이다라는 얘기니까 극소인 점 2차 함수의 꼭 지점이 되는 거죠. hx라는 함수를 새로 만듭니다. hx라는 함수는 f와 g를 곱한 모양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함수가 xp에서 극소가 나오더라. 그렇다면 다음 p의 위치를 구하시오 이런 거죠. 그렇죠? 이 함수가 p 지점에서 극소가 나온다면 p가 a, b, c, d 기준으로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 가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fx가 2차 함수인 것도 알고 gx가 1차 함수인 거 아니까. 그치? 요거 결국 곱한 건 3차 함수네요. 그쵸? 이 3차 함수가 극소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라. 뭐 이런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3차 함수고 극소가 나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렇게 생겨서 여기 자리 아니겠습니까? P가?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여기 찾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일단은 이거를 식으로 쓸 수도 있긴 해,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거 알 거야. k는 양수 이렇게. 그리고 절편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a와 b.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굳이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절편이 a와 c고. 그렇지 않아요? 최고차항 계수 양수고. 그럼 gx도 혹시 만들 수 있나요? gx? GS식을 오히려 은근히 못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fx 만들 수 있는 건 이해 가죠. 이렇게. 이해 가는가? 아니 fx는 까만색 2차 함수 절편이 a가 c 아니야? 그럼 이거 아니야? 2차 함수? 맞아 틀려. gx는 어때? gx는 이렇게 하자고. f랑 g의 교점이 a와 d인 건 이해 가요? f와 g의 교점이 a와 d죠? 아이씨 뭐래. 얘와 얘의 교점의 x 좌표가 각각 a와 d인 건 이해 가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았나? 두 함수 교점의 x좌표는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이었지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의 두 근 아닌가요?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a와 d란 얘기 아닌가? 이해가? 요 이항하면은 fx 빼기 gx는 0꼴이잖아. 그치?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a와 d고. 근데 두 실근이 a가 d가 나오는 방정식은 이거잖아. 얘랑 같은 거 아닌가? 방정식이?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fx는 분명히 최고차항 계수가 k인 2차식. 요거는 1차식. 그 이거 무슨 뜻이야? 2차항의 계수가 k인 2차 방정식이야. 그치? 요거는 2차항 계수가 1이잖아. 계수가. 그러니까 둘이 같진 않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k배 하면 되겠지. 이게. 그치? 그럼 얘랑 똑같은 거지 이제. 따라서 뭐가 나와요? fx 빼기 gx는 뭐예요? k 곱하기 x 빼기 a, x 빼기 d 이렇게 돼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gx가 뭐냐고요. fx에서 이거 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 따라서
fx가 저거라며. k 곱하기의 x 빼기 a, x 빼기 c라며. 여기서 이걸 빼는 거지. k 곱하기 x 빼기 a, x 빼기 d 이렇게. 따라서 준식을 k 곱하기의 x 빼기 a 이렇게 묶으면요. 남는 건 x 빼기 c에서 x 빼기 d를 빼는 모양. 그래서 k 곱하기 x 빼기 a와 요거 두 개 빼면은 d 빼기 c 되겠네. 그치? 요런 gx식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여기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a와 d예요. 그럼 여러분이 얘까지는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요? 하나가 2차고 하나가 1차일 때 교점의 좌표가 a와 d야 하면은 여기까지는 딱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논리는 이런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fx가 교점을 알기 때문에 g도 구해진다 이거죠, 내 말은. 그러면은 함수를 어쨌든 구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치?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대입하면 나오겠다. 3차 함수가. 그치? 좀 빡세긴 하지만 이게 간이 무슨 말인지? fx가 뭐라고요? 예. k 곱하기의 x 빼기 a 곱하기의 x 빼기 d고요. 아, c고요. 그 다음에 gx 얘를 갖다 곱하는 거죠. 그러면 k가 두 번 되겠으니까 k제곱, x 빼기 a도 두 번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가 d 빼기 c예요. d 빼기 c는 그냥 하나의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d 빼기 c는 분명히 d가 오른쪽, c가 왼쪽이니까 이거 양수죠. k제곱도 양수고요. 그쵸? 그럼 3차 함수인데 최고점 계수가 양수짜리라는 얘기잖아. 결국. 그치? 그럼 남은 게 요거밖에 없잖아. 요거. 이해가? 이해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는 건지 이해가? 이 hx라는 3차 함수는? 그렇지. A가 접하는 지점, C가 관통하는 지점인 거라는 거죠.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소값 나오는 지점. 그게 P래며 아까. 여기 A와 C의 중간 지점이 B 아니었나? 그렇지. 그러니까 P가 어디 있는 거야? B와 C 사이에 있는 거죠. 이해가? 이해가? 식으로는 이렇게 찾아야 된다. 식으로는. 식을 실제로 만들어서 찾는 법. 저거를 적당하게 대충 때려 맞춰서 찾는 방법도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P에서 극소니까 일단 미분 때려볼까 이렇게. 그럼 f'x의 gx 더하기 fx의 g' 이런 거잖아. 그치? P 대입해서 0 나올 거니까 f'p 곱하기 gp 더하기 fp g'p 이게 일단 0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해 가죠? 이렇게 아까 내가 처음에 풀었던 방식으로 풀면은 확실하게 어디인지 정확히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어디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는 이거 이제 여기랑 이렇게 아까 했듯이 3등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딘지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쵸? P의 위치는 B와 C의 중점 자리입니다. 정확하게는 거기까지도 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푼다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겠네요. 일단 G'P G는 보다시피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건 양수값입니다. 무조건 기울기 값이라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P의 부호를 맞춰가지고 뭐 적당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GP 요거는 P의 위치가 좀 애매하네. F'P FP 요 나중에 요거 부호 좀 더 연구해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요렇게 푸는 방법도 가끔 나오긴 해요. 저렇게 해가지고 P의 위치를 찾는 방법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했듯이 절편값이 차차차 나와 있기 때문에 식을 정확히 만들 수가 있어서 이렇게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저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찬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은. 어쨌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건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 교점 좌표가 A와 D면요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한 번에 뚝딱.
냉. 저기 B 위치가 음. 왜 저기가 되는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B가 왜 저기가 되는 거냐고? 이 마지막에 B가 왜 여기 그러게요. 요 길이는 잘못됐네. 다시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절편은 A 지워버렸네 문제를. A와 C였죠? 맞나? 예, 여기 변곡점 극소점 B는 여기가 되겠네. 여기 가운데 여기 A와 C의 중점 자리니까 P는 여기고요. 그러니까 P는 BC를 중점이 아니라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럼 됐어? 네, 오케이. 수업을 잘 듣고 있다는 증거야. 어쨌든 식을 정확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니까 아까 했듯이 요거는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요 관련된 개념은. 이게 하나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이 단원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라고. 그냥 이렇게 허투루 풀고 넘어가지 말라고. 다 기출문제 관련된 게 많아서. 10번.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스트레스야. 10번.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랑 거의 같은 개념이죠. fx가 이렇게 아래 블록한 이차 함수고요. gx가 원점과 2라는 곳에서 만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1차 함수입니다. 여기 원점이죠. 아까 얘기했던 게 뭐라고 했어 내가.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두 교점의 x표가 0과 2예요. 이해가요? 그럼 뭐라고 만든다고 했어 이거? 이렇게 뺀 게 0과 2라고. 최고점 개수는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쓸게요. 거기 나와 있나 혹시 문제? 여기 한 번에 뚝딱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런 식으로. fx는 그러게요. 뭐 지금은 최고점 개수가 얼마인지 안 나왔죠? 그럼 뭐 일단 뭐 그냥 k라고 씁시다. 일단 k는 양수고요. 참고로 아래 블록하니까. 그래서 hx를 요걸로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게 hx야. 그렇지? 그러니까 hx는 k 곱하기 x의 x 빼기 2잖아. 지금. 따라서 1번. 이 함수는 0과 2에서 감소하나요? hx? 잠깐만. 근데 이건 도함수의 그래프구나. 그럼 좀 정정합시다. 이건 도함수의 그래프고 g도 2차 함수의 도함수군요, 이게. 그쵸? 그럼 이것도 도함수라고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도함수. 뭔 말인지 이해 가죠? 도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함수가 그냥 f가 아니고 fg가 아니네. 지금 f'과 g'이네. 그렇지? 어떤 적당한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와 어떤 적당한 2차 함수의 도함수인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는 건데, 어쨌든 두 그래프가 2차 함수와 1차 함수니까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이 0과 2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얘기야. 이해가지? 그리고 hx가 그냥 f랑 g를 뺀 거구나,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얘의 도함수는 이거잖아요. 얘니까. 안 그래? 함수끼리 뺀 거 도함수 어떻게 구하나요? 도함수에서 빼면 된다. 그치? 이게 결국 저기 나와 있는 이 함수 아니냐고요. 그쵸? 이렇게. 이해가니? 즉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예요. 보다시피 0과 2를 지나는 아래 블록한 2차 함수 모양. 따라서 부호로 본다면 뿔인 거잖아요. 얘가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얘잖아. 도함수는 보다시피 어때? 0부터 2까지는 음수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1번 0부터 2까지에서 감소하냐? 맞죠. 왜? 0부터 2까지에서는 이 도함수의 부호는 음수니까. 도함수가 음수다? 원래 함수는 감수함수다. 이거 맞는 거지. 참. 이해 가요?
2번 h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느냐? 이게 나왔으니까 해결할 수 있겠죠? 2를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고 오른쪽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2를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개념이면 여기가 2가 극소 아니야? 지금 보다시피. 그러니까 극소값을 갖는다 맞는 거죠. 2번도 뭐라고 할까? x2에서 hx는 극소값을 갖는다. 맞는 거죠. 이것도. 참 이해가 무슨 말인지? H'X의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우리는 증가표 안 그리고 도함수를 보고도 원래 함수를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0을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지점 극소값이 맞죠. 3번 그래서 이 그래프 HX 그래프 HX 그래프는 참고로 뭐예요? 3차 함수겠죠. 그쵸?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X축과 세점에서 만나나요? 라는 질문. 그러니까 X 절편이 3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해야 되나? 종쳤으니까? 수업한 지 40분밖에 안 됐는데 조금 더 하고 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H의 도함수가 이거니까 원래 3차 함수 그래프는 아마 이 모양일 거예요. 이해 가요? 여기가 x표 0 되는 곳이고 여기가 2 되는 곳이죠. 이렇게. 이게 y는 hx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볼까요? x축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될 거예요. 이해 가요? 자, 보다시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 나왔던 거. hx는 누가 뺀 거랑 같습니다. 근데 잠깐만 여기 또 딴 거 뭐 없나? 딴 게 없구나. 딴 게 없으면 x축 위치를 알 수가 없는데? f0 그러게 x축 위치를 알 수가 없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초기값 뭐가 초기값이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초기값이 없잖아. 지금 도함수 값만 있고. 그러게 그럼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절편이 3개인지는 x축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라는 3차 함수도 원점을 지나가고 예를 들어서 gx라는 2차 함수도 원점을 지나간다. 다시 말해서 f0도 제로고 g0도 제로다. 만약 이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h0도 제로 아닌가요? 이해 가요? 이거 두 개가 있으면은 당연히 h0도 제로잖아요. h0는 어차피 f0 빼기 g0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원점을 지난다는 뜻 아닌가? 이게 그치? 이 함수는 원점을 지난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원점이라는 뜻이거든요. x축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죠. y축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는 절편이 2개밖에 안 나와요. 지금 보다시피. x절편이. 이해 가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 f값, g값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거든? 그 얘기는 사실상 x축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절편의 개수는 알 수 없다. 1개 이상인 건 맞지만 알 수 없다. 그래서 3번은 거짓인데 그러면 거짓 아니야? 5-10번?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초기값을 몇 개 주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초기값을 몇 개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없어요. 초기값이. 그러니까 프라임에 대한 값은 있지만 f, g 자체에 대한 값이 없다 보니까 원래 함수를 추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뒤가 오면서 이제 적분에서 배우겠지만 적분 상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적분하면 아마 비슷한 내용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끝. 그러면 이제 17번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어휴, 한 문제 푸는데 칠판을 다 쓰네 이거. 내가 일부러 니들 잘 베껴 적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 거야. 그건 알고나 있어? 응? 내가 문제 풀 때 이게 중간부터 막 필기 하지 않잖아. 항상 여기부터 필기 하지 않니 내가? 판서? 잘 베껴 적으라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 건데 지금 5-17번은요 3차 함수가 있는데 fx라는 3차 함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더하기 ax죠. 0과 1 사이에서는 극대값을 1보다 큰 범위에서는 극소값을 갖도록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근해 분리 문제잖아, 이게. 3차 함수가 극대 극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얘기고요. 여기가 극대 나오는 지점에 0과 1 사이야. 0이 왼쪽에 있고 1이 오른쪽에 있겠지 뭐, 이렇게. 그치? 그리고 1보다 큰 쪽, 1보다 오른쪽에 있다시피 극소가 나오고요.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쵸? 바꿔 말하면 뭐죠? 도함수 0 되는 거 찾아봅시다. 도함수는 3x제곱에 마이너스 2a제곱 x 플러스 a잖아. 그치? 이해가지? 요 그래프 그리면 어떤 그래프인지 알겠어? 이거잖아. 이가? 그러니까 도함수가 0 되는 곳이 이렇게 두 군데고 그 두 군데 중에 왼쪽이 극대고 오른쪽이 극소라는 뜻 아니냐는 거예요. 붙여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건 이해가요?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 이게 원래 함수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0과 2를 그대로 따라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아니냐고요, 보다시피. 그럼 뭐 찾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거 0 되는 곳이 하나는 0과 1 사이고 하나는 1보다 크다. 이게 근해 분리 아니냐고요. 요거 0이 요거 숫자가 왜 이러냐 이거. 요거 0 되는 값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한 근은 0과 1 사이고 한 근은 1보다 크다. 이 얘기 아니냐고요. 이거 하려면은 근해 분리니까 뭘로 푸는 거야? 기본적으로 축값 D죠. 그 상황에 따라서는 축값 D 중에 일부만 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100% 사용하는 거, 이건 값은 100% 쓰는 거고요. 축과 D는 상황에 따라 안 쓰기도 해요. 뭔 말이냐면은 일단 얘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값. 0일 때 함수가 뭐 나와야 되죠? 양수, 그치? 이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0일 때 좌표가 양수인 건 이해가니? 1일 때 함수가 뭐 나와야 돼요? 음수, 그쵸? 이해가요? 다시 말해서 도함수에다가 0 대입하면은 양수 나와야 되고요. 도함수에다가 1 대입하면 음수가 나와야 돼요. 일단, 그쵸? 이 값이 이거라고요. 함수값. 2차 함수의 함수값들. 0 대입하면은 a만 남죠. 0보다 커야 되고요. 1 대입하면은 3 빼기 2a 제곱이라고? 이게 0보다 작아야 돼요. 2a 제곱 빼기 a 빼기 3이 0보다 크다. 뭐야 이거? 1, 3 마뿔 마3뿔이 맞지? 그러면 a 값이 2분의 3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작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a 값이 0보다 크고요. 이래야 돼요. 함수값 때문에. 이건 이해 갑니까? 그리고 나서 축을 쓰는 것과 D를 쓰는 것과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다시 할게요. 내가 지금 뭐만 쓴 거죠? 야, 0을 대입하면은 이 위점을 통과해야 돼. 그리고 1을 대입하면은 이 아래점을 통과해야 돼. 지금 이걸 쓴 거고. 그치? 이건 분명히 최고차 계수가 3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아래 블록해야 돼.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아래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려봐. 축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누가 그래도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교점 하나 여기 사이, 하나 여기다 크게. 이유는 뭐다? 사이값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값 정리. 0에서는 양수고 1에서는 음수이므로 둘 사이에 반드시 교점이 나와야 돼요. 왜? 이거 2차 함수는 연속인 함수라서. 또 x가 무한히 커지면 이거 분명히 무한히 나오거든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쪽 분명히 양수란 말이에요. 여기 1일 때는 음수인데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뭔가 또 이렇게 나와야겠죠. 즉 이 문제에서는 축과 D를 쓰지 않고 이것만으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문제마다 다르다고 이게. 지금 같은 때는 함수값만 갖고 풉니다.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축을 이용해서 풀기도 합니다. 판별식도 씁니다.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이해 가셔? 내가 얘기했잖아. 근해 분리가 헷갈려서 이거 잘 구분 안 되면은 나한테 따로 요청을 하라고. 그럼 내가 1학년 수학책, 뭐 기본적인 정석이든 뭐 센이든 뭐 문제집을 통해서 내가 학습하라고 시킬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거 이제 답은 낼 수 있잖아. 그치? 요거 두 개 일종의 교집합 찾는 거니까 답이 이거겠네, 이거. 그치? 이해가지? 답은 이거겠네.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2분의 3 초과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여기죠. 답은 얘입니다. 17번까지 했고요. 세 문제 남았죠? 세 문제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